안녕하세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코너 세모동입니다. 오늘도 페트라쉬 지킴이 저 김누리가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소식, 또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중국 쓰촨성의 한 연못 낚시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유로이 낚시를 즐기던 중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주위를 서성이며 등장한 주인공은 바로 물고기 냄새를 맡은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는 양동이 속에 있는 물고기를 훔쳐가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낚시꾼의 양동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혹시나 낚시꾼이 눈치채진 않을까 조마조마해 보이는데요. 과연 고양이는 바람대로 물고기를 훔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양동이 앞으로 도착한 고양이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앞발을 조심스럽게 양동이에 집어넣기까지.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낚시꾼에게 물고기를 노리고 있던 현장을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낚시꾼이 한번 눈 감아주나 싶었는데 잠시 후 결국 안 되겠다 싶었던 걸까요? 손을 저어서 물고기를 훔쳐가려는 고양이를 내쫓습니다. 몰래 물고기를 훔치려다 현장을 들킨 고양이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낚시터 주변을 배회했다는데요. 그나저나 이 고양이, 기회를 엿보는 자세가 아주 심상치 않은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귀엽기도 한 이 말썽꾸러기는 과연 또다시 탐내던 물고기 잡기에 도전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그나저나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생선을 좋아할까요? 사실 고양이는 수만 년 동안 사막에서 진화한 동물이라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선이 포함된 사료를 주기 시작했고 고양이는 어느새 생선의 맛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혀는 사람과 같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까지 5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 고양이는 이 감칠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참치 같은 생선에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감칠맛이 많아서 고양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왜 그렇게 생선을 좋아하는지 조금 알 것 같죠? 고양이야, 아무리 생선이 좋아도 이렇게 탐내면 안 되는 거지. 다음엔 훔치지 말고 특급 애교로 물고기 선물 받아보는 건 어때? 뒤뚱뒤뚱 엄마 오리를 따라 총총 뒤를 따르는 새끼 오리의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귀엽고 앙증맞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오리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 이들을 구해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주차장에선 오리 한 마리와 새끼 1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오리 가족은 하수구를 건너게 됐고 순식간에 10마리 새끼 중 9마리가 하수구 구멍에 빠지면서 어둠 속으로 떨어진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새끼들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때 슈퍼맨의 등장! 이 병원 간호사들이 새끼 오리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간호사들은 차에 사슬을 묶어서 안전줄로 사용하고 직접 하수구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와, 간호사들의 새끼 오리를 구하려는 이 용감한 행동!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간호사들은 9마리 중 6마리를 하수구에서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더 이상의 구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3마리의 새끼들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해요. 구조된 오리들은 안전한 야생동물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게 됐는데요. 미국 간호사들의 큰 용기에 저도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네요.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엉덩이를 흔들며 뒤뚱뒤뚱 걷는 오리의 모습을 귀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물갈퀴가 달린 발이 물속에서 더 추진력을 얻도록 다리는 몸의 중심보다 좀 더 뒤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밖에선 뒤뚱뒤뚱 걸었던 거군요. 이 귀여운 오리들은 사실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주인을 알아보고 잘 따르기도 한다는데요. 새끼 오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존재를 어미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미처럼 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호기심이 많아서 부리로 이것저것 쪼아보는 것을 좋아하죠. 도심 하천이나 저수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걸로 보아서 적응력이 강한 종이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귀여운 몸짓의 오리 가족이 안전하게 지내는 모습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들의 용기 덕분에 다시 만나게 된 오리 가족.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지내길 저 김누리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보호자의 말이나 단어 몇 가지를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좋아하는 단어, 싫어하는 말에 따라서 반응하는 반려견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그런데 여기 부부가 사용하는 수화를 알아차린 반려견 때문에 대화가 난처해진 보호자의 사연이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대리 카세세의 반려견 이오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평소 카세세는 청각장애인 아내 에밀리와 생활할 때 수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오윈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수화를 익힐 수 있게 된 걸까요? 특히 아침, 저녁, 공, 쿠키 등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의 수화를 확실히 이해한다는데요. 수화를 알아듣는 반려견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지만 부부는 마냥 신기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오윈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는 조심해서 써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대화는 해야 했기에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철자를 하나씩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해봤는데 영리한 이오윈은 이마저도 간파해냈다고 해요. 어머 이오윈, 너 혹시 천재 아니니? 물론 모든 단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해요. 실패라는 단어엔 심통을, 목욕이라는 단어에는 도망을 간다니 정말 똑쟁이네요.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반려견과의 교감은 함께 사는 보호자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특히 밥 먹자, 산책 갈까? 앉아 같은 말에 반응하는 반려견의 모습은 너무나 귀여운데요. 특별히 반려견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말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 음성의 높낮이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또 반려견이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원하는 행동을 보일 때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이를 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반려견이 학습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소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 우리 반려견이 사람의 언어를 어느 정도 다 이해한다면 반려견과 더 행복하고 재밌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어쩌면 이오윈과 보호자와의 수화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힘 덕분이 아닐까요?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쓰다듬기란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죠. 혹시라도 다칠까 노심초사,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 대신 기발한 방법으로 작은 동물을 예뻐해준다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작고 여린 동물은 바로 다람쥐. 이 귀여운 다람쥐를 만족하게 해준 도구는 바로 칫솔이었는데요.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다람쥐에게 칫솔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더니 와, 정말 생각지 못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조심스레 칫솔로 쓰다듬자 두 눈을 지그시 감는데요. 다람쥐는 기분이 좋은지 가만히 엎드려 누운 채로 보호자의 칫솔질을 만끽합니다. 정성 어린 칫솔질에 몸이 나른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꼭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표정과 같네요. 나 지금 너무 시원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사실 이 사소한 행동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다람쥐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자꾸만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다람쥐는 촉감이 만족스러웠는지 칫솔질이 끝날 때까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야말로 사랑스러움의 심쿵입니다. 여기서 잠깐! 김누리의 별별 스토리.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다람쥐를 가정에서 키우는 일은 일반 반려동물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활동성이 좋아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외로움을 타는 동물로 자주 놀아주는 것처럼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먹이는 견과류부터 씨앗, 과일, 채소, 곤충까지. 저는 다람쥐 하면 도토리만 떠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종류를 먹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정에서 다람쥐를 기르는 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은 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사육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람쥐를 키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지역의 법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다람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먹이도 잘 챙겨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자와의 교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칫솔질을 좋아하는 다람쥐야, 지금처럼 앙증맞고 사랑스럽게 잘 지내줘.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세모동.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